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봅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남역 택시 동승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서울시가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르면 8월부터 강남역 일대에 조건부 택시 동승제를 실시합니다. 금요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만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 시범 사업인데요. 강남역의 극심한 야간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택시 동승을 해피존이라는 특정 지점에서만 최대 3명까지만 허용하고 동승 시 택시 요금도 20%가량 할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도 배치해 이성 간 합승은 2인까지만 허용,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특정 시간 구역에 택시가 부족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한 채 여성과 노약자들을 노린 범죄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 강남역 택시 동승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강남역 택시 동승제 앞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두 분 강남역에서 택시 잡아본 적이 있으신지 혹은 다른 곳에서라도 택시 잡다가 좀 고생한 적이 있으신지 네. 나종희 씨부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생한 적 많죠. 네, 주로 불금에는 저희 가족들이랑 영화를 보는데요. 얼마 전에도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매드맥스 그런 영화를 봤는데 네. 영화를 보고 나면 한 12시쯤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해화동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저희 집은 419 공원 근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 성균관대 방면 쪽에서 보면 그쪽에는 빈 택시가 길게 줄 늘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길을 건너서 그쪽으로 가서 택시를 잡는데 열의 9대 택시는 승차를 거부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19대가 승차 거부를 했군요. 그 정도로 네. 요즘 승차 거부 많이 줄인다고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김세양 씨는 혹시 어떤 경험하셨나요? 저는 최근에는 택시를 잘 안 타서 네. 경험은 좀 없는데 한 5, 6년 전쯤에 강남역에서 연말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택시 잡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연말이라도 춥잖아요. 그렇죠. 추운데 막 아래로도 가보고 위로도 가보고 길도 건너가보고 했는데도 한 1시간 정도는 엄청 헤매고 택시를 겨우겨우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있고요. 슬지 씨도 있나요? 그럼요.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택시를 기다려본 적이 있죠. 네, 다 지금 택시로 인해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택시를 합승해본 경험은 또 있으신지 나종희 씨가 먼저 대답을 해주신다면. 네, 좀 오래됐지만 경험해본 적 있죠. 그런데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방향이라고 해서 합승을 했는데 그 차가 꽤 돌아가더라고요.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내릴 때 돈을 얼마를 낼까요? 했더니 그리 큰 액수도 아니었고 또 가끔 술 취한 분들의 술 냄새도 맡으면서 가야 해서 저는 그 택시 합승한 경험은 그닥 좋은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럼 김세환 씨는 합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기억을 막 해봤더니 한 12, 13년 전에 그 종로 쪽에서 마포로 이렇게 오면서 합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합승이라는 게 좀 약간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쾌하다거나 이게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단지 그 메타 요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사님이 달라는 대로 돈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되지 하고선 계속 내가 돈이 지금 얼마 있나 막 이런 거 고민하던 기억이 좀 나고 그래가지고 대략적인 거리나 시간 같은 거는 그 당시에는 좀 외우고 다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오늘 아침 반찬도 두 분이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나종희 씨는 그 택시 승차 거부, 택시 합승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예요. 강남역 요번에 택시 합승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소식 듣고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은 걱정됐어요. 택시 합승제가 이제는 다 폐지가 돼서 잘 택시 문화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게 고개를 들고 있어서 좀 이거 폐지된 거 아니었나? 폐기 처분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이거를 휴지통 비우기 안 하셨나 봐요. 다시 들고 나오셨는데 이유는 12시부터 2시라고 하면 대부분 거나하게 술이 취하셨을 텐데
일단은 합승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택시 동승제를 허용하면 또 어렵게 합승제 그 폐지했던 것이 예. 다시 잘 정착됐던 것이 깨질까봐 또 불안하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이왕이면 아마 동승을 해서 2분 이상씩 태워가려고 더 택시 승차 거부할 것 같다는 그런 예. 불안감이 들어서 아마 혼자 타려고 하면 택시 잡기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세한 씨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시죠? 약간 반대하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은 동승제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자, 이름은 잘 갖다 붙인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름은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그 강남역에서 택시를 얼마나 잡기 힘들고 예.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런 정책까지 내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예.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안전이 확보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동승제를 하고 또 지금은 시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범 기간에 통계 자료나 아니면 다른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한 뒤에 이거를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동승제를 두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나종희 씨가 말한 것처럼 범죄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택시기사와 일행이 합승을 가정해서 한밤중에 여성 승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나종희 씨는 실제 여성으로서 택시 탈 때 좀 많이 불안하신지.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죠. 게다가 또 12시부터 2시까지 합승제를 허용한다고 뭐 동승제라고 말은 바꿨지만 네.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안하고요. 또 택시 기사님이 또 뭐 같이 타고 가자 이러면은 뭐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합승제가 폐지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안심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또 다른 범죄인을 합승하는 방식으로 강간을 저질렀던 사건을 잊었나요? 그것도 자정에서 2시까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차라리 심야 버스를 더 늘려주세요. 승차 거부 택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벌금 세게 먹이고 택시 회사 형사 처벌하고 택시 자격 정지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네. 범죄 가능성도 있고 승객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택시 합승 부작용 크게 걱정하고 있던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예. 택시 합승은 동승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잠재적인 그 범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옛날 이야기를 벌써 잊었냐, 사건을 잊었냐 이렇게들 제 친구들은 얘기했어요. 야, 네. 나종희 씨가 그 아침 반찬 나오신다고 그 의견까지 친구분들께서 그렇죠. 그래서 막 주신 거죠? 적어왔어요. 네. 예, 친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성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이럴 것 네. 같아요. 김세한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 대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성들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저도 사실 여성들이 밤늦게 이렇게 또 술이라도 한잔하고 택시를 타면 되게 불안해요. 네. 그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럼 택시에 내릴 때까지 통화를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엔 근데 안심 서비스 앱 같은 것들이 나와서 어떤 택시를 탔는지 그리고 지금의 그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추적이 되는 그런 앱도 나왔다고 하고 네.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면 이런 앱 같은 게 뭐 어느 정도 소용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되긴 하는데 무조건 동승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치 그 여성분들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뭐 옷을 좀 짧게 입고 다닌다고 성범죄를 부추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네. 그 아무래도 택시를 타게 되면요 밤늦은 시간에 네. 남성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실 경우에는 택시 번호도 막 적고 맞아요. 그렇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사실 예방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나종희 씨가 이 범죄를 예방할 앱이나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이용해 보셨나요? 이 네. 정도면 범죄 부분에 대해서 나종희 씨도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봤을 땐 그거 그냥 상대방한테 택시 번호 알려주듯이 알려주는 기능 정도밖에 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요. 저는 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 기차, 지하철이나 버스가 다닐 때 주로 네. 이동을 하고요. 그 네. 이후에는 그 전에 미리미리 집에 들어가는 편인데요. 근데 요즘에 뭐 택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그런
콜택시가 있다고 하는데 NFC 칩이라고 해요. 네.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셀폰으로 터치하면 그게 바로 가족한테 전송이 돼서 택시의 위치하고 뭐 정보가 쫙 간다고 하는데 글쎄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이런 걸 사용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안심 서비스가 있어도 우리가 그 택시 범죄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던 우리 세대는 좀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런 불안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들이 있으면 좋을까? 아까 그 동승제 같은 것들을 좀 안전하게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세현 씨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100% 안전이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마치 지금 정책을 보면은 그 동네 파출소에 인력이 많이 감축됐거든요. 인력을 많이 감축해놨고 대신에 CCTV를 많이 설치했으니까 안전할 거다. 그리고 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라.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남성과 함께 동승을 해서 무조건 범죄율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책 중에 또 자세히 보니까 남성 합승자는 무조건 앞에 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남자들을 진짜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면이에요. 안전에는 어느 정도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더 좀 확대하고 더 테두리를 넓혀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좀 보완할 방법으로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지원할 때 성범죄 그 경력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을 좀 뽑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걸러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도의 방법은 택시 회사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에서는 이 합승이 아니라 동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즉 과거에는 택시 기사들이 합승을 유도하고 또 가는 도중에 합승을 강요하기도 했지만, 동승의 경우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같은 방향의 사람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합승과는 다르다는 게 또 서울시 입장입니다. 사실 말만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나중에 씨가. 네. 서울시에서 택시 동승을 허락하는 지역을 해피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글쎄 정말 행복한 그 지역이 될지 의문인데요. 서울시에서 그 해피존을 서울, 경기, 인천 방면 승차대 3개를 마련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 승차대 외의 장소에서는 택시를 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괜찮을까요? 무질서한 택시 잡기가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우왕좌왕하고 혼자 타는 손님들은 택시도 못 잡고 더 힘들어지는 이런 제도를 왜 했는지 또 의문이 되고요.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택시 산업을 바꿔서 심야 택시를 5,000대 투입을 해서 고질적인 승차 거부를 없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 택시 10대 가운데 3대가 심야 시간대 전혀 운행을 안 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개인 택시 월별 운행일을 따져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개인 택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건지, 이 두 가지 약속은 쏙 들어간 채 지금 택시 동승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탁상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금에 뭐 강남 종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단거리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가 90%라고 해요. 10대 중에 9대가 거부를 하는데요. 이런 거부터 단속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김세환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그 택시를 보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밖에 나오셔가지고 목적지 이렇게 좀 먼 곳 가는 분들을 모아서 꽉꽉 채운 다음에 이제 4명씩 태운 다음에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합법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근데 이 제도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안전을 일단 고려해야 돼서 탑승 전에 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 강남역에서
금요일 2시간, 금요일에만 2시간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한 주무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무원들이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일일이 택시 타는 사람들 다 확인을 해가지고 택시를 탈 수 있게 이 정도 서비스는 해야 시범 단계에서라도 네, 시민들이 감동을 하고 그 정책의 취지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야 불안감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대로 한다면은 이걸 이제 제안한 공무원분들은 더 피곤해질 수 있는 후회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택시 회사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이런 그 제도를 계속 좀 시범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택시 기사가 만약에 동승을 유도한다 했을 때 승객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처음 운행할 때부터 합승을 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뭐 잠깐 차를 세워가지고 한다거나 할 때는 저는 그 합승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중히 요구를 하거든요. 그 택시를 타는 이유가 밤 늦어서 대중교통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합승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중간에 엄청 많이 세워요. 이게 버스인지 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택시를 세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는 걱정이 되고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좀 있긴 있어요. 택시를 좀 탈 때 그 승차 거부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기사님들 창문을 열고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그냥 문 열고 타요. 타서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뒷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어디 가주세요 하고 그냥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승차 거부를 당할 일이 거의 없고 근데 요새는 문을 잠가놔요.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리는 택시들이 있거든요. 세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탈라 그랬더니. 근데 한 80%는 안 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문 열고 가볍게 택시를 탑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들은 그 먼저 그 행선지를 승객이 얘기를 하면 저 어디까지 가나요? 그러면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냥 타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승차 거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가놓고 이제 윈도우부터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참 안타깝네요. 네,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승을 할 경우에 요금을 20%가량 또 할인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야간 택시 요금이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20%라면 적지 않은 할인 폭이기도 한데 그래도 동승을 할 의향은 없으시죠? 그게요. 퍼센트가 20%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 택시 미터기에 그런 거 계산해서 나오나요? 20% 할인은 얼마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 주시면. 네,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합승했을 때 기억이 그래도 좀 싸게 가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한 10,000원 정도 나오면 9,500원 정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별로 할인되는 것도 없고 그만큼 저 앞사람이 탄 것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또 비용이 지불이 됐을 텐데 계산이 됐을 텐데 그거는 또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할인 안 받고 동승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싶고요. 12시부터 2시면 아주 피곤한 상태일 텐데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빠르게 귀가하고 싶어요. 만약에 동승을 하려면 일행 찾아야 되죠. 또 그 사람이 또 괜찮은 상태인지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내리는 장소가 나와 비슷한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걸 생각할 때 불편함만 더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택시 동승제 정말 단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장점 없을까요? 장점. 방금 뭐 말씀하셨듯이 요금을 조금은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엔 20% 정도면 한 3만 원 나왔다고 치면 한 6,000원 정도? 그 정도면 그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굳이 따지자면 금액을 좀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두 분이서 돈을 어떻게 보면 내는 거잖아요. 택시 기사님들 그 수입에는 좀 많이 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정착이 되면 택시 잡는 데는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역시 이 제한이 최선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처럼 사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택시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택시 포화 상태에서 택시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공급과 수요가 좀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강남역에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즉 택시는 많지만 야간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택시들도 또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나종희 씨 같은 경우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을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 불금 때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 택시를 많이 공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있는 택시들을 강남이나 뭐 종로나 그런 홍대나 그런 쪽으로 불러들여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공급을 유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나비콜, 해피콜, 뭐 또 뭐 요즘에 카카오 택시도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걸 적극 권장을 해서 전화해서 예약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실 때 오늘 금요일인데 내가 술을 마실 거다. 그럼 불금 예약제로 해서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셀폰에 예약된 사람 이렇게 딱 뜨고 그걸 보여주면 다 탈 수 있도록.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약을 했을 때는 1,000원을 받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카풀제처럼 택시도 그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12시에서 2시에 야간 운전을 하는 택시가 대부분 영업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 택시에 뭐 노령 운전자가 많아서 뭐 야간 운전을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연령대도 좀 낮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이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 동승제를 들고 나온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그 시민들 많이 이제 조금 생각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 택시 앞으로 또 이런 그 동승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대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점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뭐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으로서 앞으로 택시 개선해야 될 점. 네, 요즘 회사마다 친절 교육을 잘 해서 대부분은 만족스러운데요. 아직도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불쾌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숨쉬기가. 그래서 뭐 차 탔다가 바로 내려버리기도 하는데요. 또 그리고 이렇게 승차 거부하는 거. 이런 것도 단속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승객들도 또 기사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바란다면 대우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기사님께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다짜고짜 반말하는 손님이 있대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남편일 텐데 존중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 시간 임박해서 타서는 무조건 빨리 가자고 한대요. 그러면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선지 얘기해 놓고는 당신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너무 택시 요금 많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요즘 택시기사님은 어느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니시던 길로 가야 아무 말씀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행동했을 때 행복한 택시 문화가 정착되겠죠. 김세환 씨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택시 기사님들한테 안전운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귀가하시는 분들께도 안전한 귀가를 항상 바랍니다. 그 택시 업계가 되게 힘들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승차 거부를 할 때를 보면 저도 그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편을 들어주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솔직히 승차 거부를 고발하는 앱 같은 게 나와가지고 쉽게 신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승차 거부를 하시는 이유도 또 있을 거예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산학금 제도나 그 기사님들은 좀 먹고 살기 힘든데 회사에 배만 불리는 그런 정책들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책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이 여론을 굉장히 많이 끌고 다니시거든요. 이래서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분들이 택시 기사님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의 입장보다는 택시 업계 쪽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번 정책을 통해서 조금 느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앴으면 좋겠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돈을 아무리 내고 타는 거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강남역 택시 동승제 시행을 앞두고 두 분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나종희 씨, 김세환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